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 아이템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 선정입니다. 그럼 어떤 입지가 좋은 입지인 걸까요? 유동인구가 많고 권리금이 비싼 곳이면 다 좋은 걸까요? 예산이 넉넉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높은 경쟁 강도를 견딜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제한된 예산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창업 예정자들에게 입지 선정이라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인 타겟에 맞춰 상권을 선정한 뒤 확장 중인 브랜드의 사례를 통해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 전략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외식 창업을 하며 아이템을 선정할 때 해당 매장을 주로 이용하게 될 메인 타겟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 요리 전문점을 창업한다고 봤을 때 라멘이 주력이라면 2030 젊은 세대가 메인 타겟일 것이고, 칼국수가 주력이라면 40대 이후 중장년층을 노려야 할 텐데요. 그럼 2030 세대 그 중에서도 20대를 메인 타겟으로 하는 라멘집을 차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상권은 아무래도 대학가 상권일 텐데요. 하지만 대학가 상권은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하는 반면 방학 기간에는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명하게 나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가의 라멘집 창업은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학가 상권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절한 메뉴 구성과 가격 전략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죠. 또한 대학가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와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메뉴나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도 좋고, 비슷한 연령대 고객들에게 입소문도 빠릅니다. 하지만 대학가 상권은 일반 주거 상권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방학 기간에는 줄어드는 매출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예시로 설명드린 카테고리 선정, 메인 타겟, 입지 분석의 전략으로 최근 2년 사이 빠르게 성장 중인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면식당이라는 면요리 전문점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30대 이하의 분들은 대학가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정도로 현재 전국 주요 대학가에 출점 중이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시청자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오피스 상권이나 주거 상권에는 아직 생소하실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입지 선정을 고민할 때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을 면식당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면식당은 2025년 5월 현재 약 50여 개의 지점이 오픈되어 있고, 이 중에 3분의 2 정도는 대학가 상권에 출점되어 있습니다. 대학 상권은 방학 기간이라는 비수기 외에도 아직은 주머니가 얇은 젊은 세대가 주력 고객이기에 가격 설정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점심 식사로 1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들은 직장인들에게도 물론 부담이지만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면식당은 대표 메뉴인 돈코츠 라멘의 판매 가격이 8,400원에 불과합니다. 보통의 라멘집보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싸게 판매하는 것인데, 이렇게 팔아도 남을 수 있는 건 주재료가 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면 요리는 다른 외식보다 원재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가 가능해 원가율을 낮추고 운영하는 매장들의 수익률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요. 또한 면 요리는 빠른 조리가 가능한 메뉴들이고, 보통 고객들의 식사하는 속도도 빠른 편이기에 피크타임에 매장의 회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라멘집은 아무래도 저녁보다는 점심 식사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기에 점심 유동인구가 떨어지는 주거 상권보다 점심 유동인구가 확보되는 대학 상권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의 발걸음을 모은 곳이 바로 면식당이라 보시면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기 위해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대학가에 위치한 면식당의 한 지점에 방문해 봤습니다. 식사를 하려는 대학생들로 북적이는 매장에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확인하니 앞서 말씀드린 8,400원인 돈코츠 라멘 외에 소유 라멘은 7,900원으로 좀 더 가격이 저렴했고, 샤브 쌀국수도 8,900원으로 보통의 쌀국수 매장보다 저렴했는데요. 그에 비해 돈카츠류는 국내산 돼지를 사용하는 메뉴이기에 모두 1만 원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지켜보니 할인이 들어가는 2인 세트 주문이 많았는데요. 메인 메뉴 2개, 곁들인 메뉴 2개, 에이드로 구성되며 가격은 28,400원부터였는데 가장 많이 먹는 조합은 라멘과 미니 부타동이었습니다. 저는 일행이 총 5명이어서 세트 메뉴 외에도 마제소바와 쌀국수, 반반카츠, 그리고 5,900원에 모짜 치즈카츠 2피스까지 주문해 봤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니 양이 적은 게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보시듯이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모든 메뉴들은 익숙한 맛이지만 분명 평균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조리 과정들도 확인해 봤는데요. 튀겨야 하는 돈까츠를 제외한 모든 메뉴들이 간단한 조리 과정으로 굉장히 빠른 조리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이 걸을 필요 없이 본인의 자리에서 요리하도록 주방 동선이 정리되어 있었고, 빨리 한 번에 많이 삶을 수 있는 해면기가 조리의 속도를 높여주었는데요. 면 삶는데 1분 정도면 충분하고, 동시에 면을 여러 개 삶을 수 있기에 평균 2, 3분 안에 5개 메뉴씩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었고, 빠른 조리가 곧 매출로 이어지는 피크타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였습니다. 실제 매장에서 머무르며 고객분들이 식사하시는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음식 조리와 고객의 식사 시간까지 30분 이내로 피크타임 1시간에 2회전이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점심시간 동안 테이블이 비기가 무섭게 손님들로 다시 채워졌기에 분명 분주한 매장이었지만, 결국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려 노력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준화된 시스템과 효율성을 갖추는 건 분명 본사가 다양한 운영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정보 공개서를 찾아보니 브랜드의 대표님이 이미 성공적으로 외식 프랜차이즈를 여러 차례 운영하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 요리 전문점이 가질 수 있는 높은 마진율을 바탕으로 신메뉴도 꾸준히 출시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기존 재료를 활용해 출시할 수 있는 신메뉴에 중점을 두고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덮밥류도 보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면식당의 홀 배달 매출 비중은 8대2 비율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배달은 매출이 감소하는 대학 상권의 방학 시즌과 날씨가 안 좋을 때 커버하는 측면 정도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이중 가격제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매장에서는 8,400원에 판매 중인 돈코츠 라면이 배달 앱에서는 9,900원으로 되어 있어 1,500원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요즘 대부분의 브랜드가 높아지는 배달 수수료에 대한 대비책으로 판매가에 배달비를 녹이는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면식당은 배달 시 면과 육수를 따로 포장하고 봉지에 육수를 담는 형태가 아닌 파우치를 이용해 깔끔한 포장으로 리뷰에 포장과 관련된 칭찬이 많았는데요. 이처럼 기존 주요 매장들이 있는 대학 상권에서는 이미 검증이 완료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면식당이 출점 가능한 대학 상권은 20개 정도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추가적인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학가 이외의 상권에서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면식당의 주요 특장점으로 봤을 때에는 점심 장사 그리고 2030 세대의 수요가 중요하기에 점심 유동인구가 적은 주거 상권에서는 쉽지 않은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가 그 다음 상권으로 해당 유동인구가 있을 역세권 복합 상권에서 가능성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 면식당은 이미 직장인의 점심 식사 수요와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확보되는 복합 상권인 수지구청점과 망포역점 같은 위치로 출점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들 매장은 대학가 매장 못지않은 매출 상위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면식당의 합리적인 메뉴 가격은 직장인들에게도 착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텐데요. 브랜드의 특성상 현재 출점이 진행 중인 수도권 지역의 역세권 외에도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식산업센터 인근 상가들로의 출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라탕 브랜드의 출점 전략과 비슷한 위치에 학원가를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라탕 상위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200개 지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상권을 노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전매장 평균 수치의 매출을 기록 중인 가맹점들의 손익 계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월 임차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입지로 선정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이 정도 월세는 그리 비싼 곳이 아닌 건데, 그럼 면식당의 월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을까요? 면식당의 50여 개 지점 월 평균 매출은 6천만 원이었고, 1만 원 이하 라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걸 생각하면 꽤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매장들이 엄청 크냐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요. 대부분의 매장이 20, 30평대 크기였는데, 최소 창업 평수는 15평으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지만 18평 이상의 매장으로 24석 이상 확보해야 매출 형성이 효과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면식당의 평균 테이블 객단가는 2만 3천 원 수준인데, 하루 평균 주문 건수는 100건 내외였고 하루 평균 고객 수는 200에서 250명 사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매출 200만 원 수준을 꾸준히 기록해 전 지점의 월 평균 매출이 2025년 3월 기준 6천만 원 수준이 나오고 있었던 건데요. 그럼 면식당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우선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식자재 원가율은 38% 정도였고, 좀 더 세부적인 원가율을 확인해 보니 가맹점 납품 가격 기준 면의 원가율은 32에서 35%, 덮밥 및 카츠류들은 39% 정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면식당의 전체 매출 중 면 판매 비중은 60% 정도이며, 나머지가 덮밥과 카츠류들이 나가고 있었는데,
결국 이에 따라 매장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수익률은 25% 내외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면식당에서 판매되는 라멘, 돈까츠, 덮밥 등은 비록 젊은 층의 선호도가 좀 더 높은 메뉴들이지만 모두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또한 불경기에 저렴한 메뉴 가격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운영을 목표로 오히려 2, 3년 차 운영에 들어간 매장들의 매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 중인 브랜드인데요. 하지만 점심 매출이 70% 비중으로 압도적인 상황에서 향후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전형 매출이 나올 만한 입지를 발굴해야 하는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으시다면 본사에서도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해 상권 분석을 돕는다고 하니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을 100% 만족시키는 창업 아이템과 상권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보다 덜 중요한 부분들은 타협하며 결정해야 할 텐데요. 오늘 콘텐츠를 통해 그동안 이런 전략을 통해 성장했고 향후 보완을 고민하는 브랜드를 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